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어떤 시스템, 현재 ESG 평가 체계 안에서는 기업이라는 어떤 큰 조직은 주주들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 내 조직 안에 있는 어떤 직원들 단위에서는 그저 하나의 추가된 업무에 불과하고 각 과업을 어떤 수행하는 현장에서 ESG를 실천해야 하는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기업이 이제 단편적으로 ESG를,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요. 이런 이슈가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ESG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시민 소비자의 단위까지 그 비전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 그 과정이 확실히 이제 좀 이렇게 충분한 어떤 과정, 논의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소비자가 주도하는 ESG 통합적 모델과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ESG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변웅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약간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의 조사와 또 우리 이기현 상임이사님 조사의 결과가 좀 약간 다소 상이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아직은 ESG 개념이나 이것이 어떻게 소비자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어떤 미래를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펜 부소장님의 어떤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ESG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과 논의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이것이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 맥락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민 소비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또 이제 시민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인스티튜셔널한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개인 단위에서만 이것을 ESG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책적인 그런 개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정부가 뭔가 평가 체계를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노력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거보다는 어떤 처벌적이나 평가적인 그런 개입이 아니라 지원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또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비전의 공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체계와 지표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ESG에 관련돼서 소비자들이 아까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ESG 결과가 얼마나 일반적인 시민 소비자에게 딜리버리 되고 있는가, 그 효율적으로 딜리버리 되고 있고 효과적으로 딜리버리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은 되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번의 ESG 관련된 그런 토론, 그 논의의 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그 소비자 단체나 아니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수많은 난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ESG 지표들 중에 그 소비자들이 정말 관심 있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큐레이팅하는 것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지금 평가 프레임워크나 평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순한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 지표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단편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 자체들도 대부분 특정한 이벤트를 수행했는지, 수행 여부, 건수, 조치 실행 여부 등 매우 결과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 그냥 지표만 설정할 것이 아니죠.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과정이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그러니까 과정 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지금 현재는 사실 아웃컴,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것에 측정을 하는 평가에 좀 그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한 그 과정 평가라는 것들의 개념이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 각 레벨에서 또 단위에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한 소비자 중심의 ESG 평가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잠깐 네.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소비자 평가 방안으로 지금 모델에 일단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그 결과치들을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는 네. 이제 좀 뭐라냐 그 원인이라든가 좀 질적인 어떤 평가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CC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왜 그런 식의 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평가 보고서 평가를 받는 그 보고서들이 막 책자만 두꺼워지는 그래서 평가 과정만 복잡해지고 그게 과연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검증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과정 지표 또는 이제 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반드시 이제 정성적인 지표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이런 어떤 아웃풋이나 아웃컴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수많은 과정들이 또 수많은 과업들이 필요할 텐데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메커니즘에 대한 지표는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ESG 연구소 유현진 연구위원님. 예. 지금 그 ESG 평가 또는 뭐 사회 책임 평가 또는 지속 가능성 평가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ESG 평가는 지금 1, 2년 내에 바로 생겨난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ESG 평가, 사회 책임지수 평가를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 책임에서 물론 시작을 했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뭐 호텔, 대학,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지자체, 그래서 여러 그 사회 모든 그 조직들에 대한 사회 책임 성과에 대해서 혹은 사회 책임 그 수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하신 그런 지표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게 단실 내 지표가 다 바로 개발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그 전문가들과 함께 그 세계적인 또 그 지속가능 관련한 지속가능 보고서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사회 책임에 대한 그런 국제적 기준이 또 있습니다. 뭐 ISO 22000이라든지 유 교수님께서 앞에 이제 자료에 말씀해주신 그 GRI 스탠다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그 사회 책임 지수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국내에서 이제 뽑을 수 있는 모든 평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지표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좀 전에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 과정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그 많은 지표를 좀 포함하는 것이 사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거의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모든 그 ESG 관련한 플러스 ESG에 관련한 그런 지표들을 많이 모아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ESG 평가에 대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2014년부터 그 500명 이상이나 혹시 자산이 2천만 유로 아니면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ESG 보고 지속가능 경영 그 보고를 의무화를 도입을 했고 영국은 2000년부터 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공공 그 투자 영역에서부터 그 ESG 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제적인 그런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환경부에서 그 2020년 당장 내년부터 그 환경 정보를 모든 기업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그 금융 당국에서도 그 2025년부터 그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그 ESG 정보 공시를 하도록 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해서 그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갈등의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ESG 경영 정보,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응용하도록 하는데 과연 어떤 정보를 잘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일된 그런 규칙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고 물론 정부나 금융당국이나 그다음에 환경부 이런 쪽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든 가이드라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그 ESG 정보 공개나 아니면 소비자 쪽에서 그 ESG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GRI 기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ESG라는 것이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물론 소비자와 투자자가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ESG가 발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ESG 관련 평가 지수나 이런 쪽은 저희가 바로 소비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소비자 혹은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런 그런 ESG 소비자 평가를 따로 개발을 해서 단실내 개발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해외에서 이미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ESG 워싱, 그러니까 그린 워싱이라고 해서 위장으로 친환경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골라내자라는 그런 운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소비자 혹은 소비자 단체에서는 그런 ESG 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좀 이제 제정을 하셔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조인미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그 평가 지표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 ESG 워싱 가이드라인과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힘드시지만 어떤 소비자 단체, 물론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평가 지표를 개발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평가는 장기적으로 수기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저희 소비자로서, 한 명의 소비자로서 어떤 그런 ESG 워싱의 주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평가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하지만 ESG 소비자 평가를 위해서 만드신 그런 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신 점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로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잘 감시를 하고 해서 그런 올바른 소비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은 점 감사드리고요. 연구위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그린워싱이나 그런 것처럼 그 전 단계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제시된 평가 지표는 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평가 지표는 너무 전문적이고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전문적인데 이제 소비자한테는 좀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으니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해외의 그린워싱 아니면 ESG 워싱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증 마크를 잘 가야 된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쉬운 걸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연구는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지표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지표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지표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일단 먼저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를 위해서 편안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워싱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그런 걸 발표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그 김병우 사무관님 나오셨는데 그 환경부가 지금 ESG 전반적으로 다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ESG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랑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이렇게 합동으로 지금 4개 부서가 예. 합쳐서 하시는 거예요? 뭐 기타 공정이랑 이렇게 다 들어와서 같이를 하는데 네. 이제 메인 플레이어가 이제 사회 쪽은 기재부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통합은 이제 산업부가 하고 또 환경 쪽은 저희가 좀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와는 별개로 또 저희가 또 환경성 평가와 관련해서 또 지금 정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이제 그 교수님이나 이제 여러 토론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 이제 수차례 참여를 했는데 좀 그 찬성과 반대 입장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ESG에 관해서 개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난립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뭐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다 ESG 지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ESG 지표가 너무 난립돼 있고 또 실제로 발표된 연구도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ESG 주요 이 ESG 평가 기관들의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현재. 그래서 이 상태로는 뭔가 이제 투자자나 이제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좀 혼돈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는 또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소 놀랐던 거는 이기현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 중에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그 기업의 ESG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평가가 제일 그 비율이 높더라고요. 정부 역할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업들은 거부 반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봤더니 이제 그냥 이 온라인 조사 패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집단 표본을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생각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결과가 좀 의외이기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점검이나 평가 정도를 주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정책이 이제 44.9% 두 개 합치면 44.9%로 이제 굉장히 좀 높다는 걸 보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ESG와 관련된 정부 정책, 지원 정책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연락받기 전에는 이제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책을 이제 뭐 저야 이제 아주 실무자로서 이제 정책 기반의 그 실무를 그리는 사람인데 많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이제 소비자가 ESG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컨셉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화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제 저희가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기업 임원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굉장히 레퓨테이션 리스크를 굉장히 지금 높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ESG도 그러한 측면의 일환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대로 탄소를 배출하면 정말 고잉 컨선이 어렵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힘들다라는 측면과 두 번째 측면은 워낙 지금 ESG가 활발하다 보니까 어떤 레퓨테이션 때문에라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레퓨테이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가 굉장히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이 ESG의 아주 중요한 키 플레이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한 기업, 또 뭐 환경 친화적인 기업, 또 뭐 노사 협력이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또 뭐 지배 구조나 내부 통제가 좋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갖춰진 기업이라고 홍보가 되면 소비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물건을 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의 기업은 뭐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ESG의 핵심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것은 아마 이게 좀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이러한 소비자 ESG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조직이나 체계가 좀 덜 갖춰져서 좀 더 이렇게 이 사회에 노출이 되고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이 토론을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소비자 ESG 활동 그리고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그 환경성 표준 평가 체계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으신데요. 이제 저희가 이 정책은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환경 정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환경성 그 평가를 해서 이제 우수한 기업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하고 있고 또 환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하면 좋다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백과사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연내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평가 지표를 제가 이제 쭉 올 초부터 만들어 오고 있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런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도 인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작은 요소라도 좀 그 꼭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뭐 한번 마련되고 나면 이제 뭐 고정이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저희가 뭐 감점 지표, 가점 지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떤 역할을 좀 소비자의 어떤 인덱스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그 논의가 돼서 좀 저희 정책에도 일부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아까 우리 이윤진 연구위원님께서 좀 말씀 주셨는데 이제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관련인데요. 저희가 그 올 4월에 이제 우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상장기업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장기업은 전부 다 환경정보를 이제 공개하도록 이제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그런 환경정보 공개제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이 환경적으로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지금 실제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환경정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 좀 확인을 해봤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최근 이제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그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그 사이트의 그 접속률이 약 2만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과거에는 정말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였고 이제 환경부 내에서 어떤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규제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를 하라 이런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환경 정보를 궁금해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환경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인데요. 이제 그 유창주 교수님께서 소비자가 강력한 무기가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잘하는 기업의 물품을 사주면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말 저도 그 말씀에 정말 참 동의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기현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게 그 5.3%만이 최소한 ESG를 들어봤다. 그렇다면 이제 94.7%는지 모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ESG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ESG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5%밖에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도 좀 ESG에 대한 홍보를 좀 널리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단위에서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평가에 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논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는 뭐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죠. 언급하신 대로 신문사마다 하고 있고. 평가는 기관의 이해관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평가하는 기관들마다 다르게 나와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표준화된 평가 지수를 개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거라고 업종별로, 기업의 규모별로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정부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해 소지가 더군다나 모르겠어요. 저는 경영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평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규제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래서 꼭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뭐 신뢰할 만한 평가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평가는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해야 뭐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잘한 뭐 개인이건 팀이건 계열사건 이런 거에 대한 향후에 대한 자원에 대한 우선적 배정 이런 것들을 해야지 사실은 ESG 운영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고요. 평가는 이제 하여튼 계속 누구는 뭐 여러 기관이든지 간에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다 보면은 신뢰할 만한 평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소비자가 평가는 모델이 소비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두 단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문가의 그 평가는 주로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걸로 하나의 단계를 갖고, 그다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좀 많은 인원들이 소비자에 모여서 어떤 특정 기업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평가 과정이 평가이면서 동시에 교육 과정도 되고 이해 수준을 높이는 과정도 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욕심인데 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쟁을 하는 평가 기관들이 등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난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또 소비자 단체나 아니면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또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고려해 보실 거는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나온 평가 결과하고
여기서 개발한 평가 자료가 만약에 다르게 나왔을 경우,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면은 뭐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소비자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 발표돼 이제 소비자가 잘 모르는데 가르쳐서 평가하라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긴 하죠. 또 소비자 전문가가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공시가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되거든요. 공시된 정보를 갖고 ESG 전문가하고 소비자 전문가하고 같은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그룹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함의하는지에 대한 것들 지금 하시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우려보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그 평가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 의미 있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정책인 정부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업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경영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은 결국 기업 경쟁력이다. 또는 K-팝 경쟁력이 아닌가 싶어요. 연예인들, 이런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능력, 또 이런 첨단 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의 능력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됐든 소비자 정책을 됐든 지능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된다. 물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거는 아주 냉정하게 딱 집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역할보다는 잘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소비를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이런 그 소비자 평가 결과가 나오고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기업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진흥하고 격려하고 하는 역할이 정부가 소비자 정책에서 맡아야 할 영역이 아닌가. 그게 이제 미래 소비자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MZ 세대 얘기도 나왔지만 또 오늘 제가 잠깐 랩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 얘기를 해드렸지만 능동적입니다. 잘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공격하죠. 가만 놔둘 사실은 소비자들이 시민단체나 정부가 그거 안 해도 소비자들이 가만 안 놔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에 반해서는 이제 잘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ESG를 조금 알게 되면은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과거에는 돈만 잘 벌어서 월급만 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위험 회사가 많고 가불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종업원 복지도 생각해야 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많은 거니까 과거에는 기업이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ESG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뉴스나 이런 이슈를 보면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너희도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과거의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범위 수준에서 평가하니까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평가에 관한 것들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ESG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소비자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국가마다 다릅니다만 정부 기업이 담당해야 될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 저는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정부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소비자가 너희들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는 순간 기업은 안 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자산기업들한테 많이 장려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좀 해주셨으면 그게 미래 지향적이고 정부의 역할과 시민단체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혹시 그 사무관님한테 이 조사 방법이나 사실은 지금 요 관련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이 의식 조사가 이렇게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굉장히 베이직한 지금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혹시 네네. 더 드릴 네. 샘플이나 이 뒤에 이 아래 한글로 된 자료가 붙어 있는데요. 거긴 조금 뭐 사실 저도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통 수준의 소비자 이제 온라인에서 패널이 이제 주로 그런 수준이라서 아마 이게 보통 수준의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조사된 그 응답자 집단이 이걸 좀 보시면 알지만은 남성하고 여성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74%고 여성이 26%에 불과한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령별에서 저 30대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 인구를 보면은 적어도 30%는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여자 응답자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조사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소비자들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큰 오해는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제가 좀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 지배 구조에서는 알고 있는 집단이 이제 그 모르는 집단하고 아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요. 이 요즘 뭐 워낙 그 주식 투자 활동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소비자든 누구든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그 영향 정보 이 부분도 조회를 많이 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의 이제 그 투자 성향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최근에 그 친환경의 그 플라스틱 생태에 관련된 그 소비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조사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환경적 의식도 굉장히 높고요. ESG에 대한 용어를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그 환경에 중요하고 예. 특히 환경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이 의식하고 네,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ESG 경영이 기업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대학생도 그 조사 보면 24%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시중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그 유튜브 그리고 이제 언론 이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제 소통 수단 이게 이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그렇게 좀 특별히 좀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거 그냥 흘러가는 수없이 많은 뉴스나 용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기억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아니면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없으세요? 편하게 없으세요? 예, 네,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럼 혹시 조윤미 대표님 뭐 여러 얘기하셨는데 답할 거 있으시면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도 사실은 이제 포럼 앞두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획돼서 하지는 못했고요. 여러 조사들을 쫙 보니까 뭐 기업 차원에서의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투자 입장에서의 조사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조사 굉장히 많은데 이 소비자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게 한 부분이 있고 또 그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이다 하는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가면서 더 이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가능한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소비자운동을 계속 하면서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 중에 가장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게 소비자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비자를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상화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전부 다 워싱에 담아놓은 그리고 그냥 뭐라고 인기 투표하듯이 기업의 이미지를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서 사실 왜곡된 정보 가지고 액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제 뭐 문제가 있는데 특정한 어떤 잘 만들어진 기획된 마케팅 이벤트 이런 거에 이제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미 ESG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보다는 마케팅에 활용되는 측면으로 훨씬 더 많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뭔가를 좀 소비자 사이드에서 뭐라도 좀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좀 연구나 이런 것 좀 해볼 수 있게 뭐 좀 달라 뭐 이런 거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딱 거절이 됐고 환경부 연락했더니 우리랑 소비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이제 상처를 받아서 막 그렇죠, 맞죠. 사무관님께 막 한바탕하고 네, 근데 오늘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돼서 어쨌든 그 시장의 주체자로서 소비자들의 역량들을 계속 높이는 그 노력들이 되어야 우리 시장도 좀 더 잘하는 기업이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를 점수 매겨서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데가 선택돼야만 시장에서 좋은 어떤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는 건데 잘못된 왜곡된 선택이 이루어지면은 기업들도 그렇게 가버리고 그걸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좀 더 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앞으로 계속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저희도 노력도 하고 또 뭐 부족한 능력과 자원이지만 소비자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뭘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지금 숙제만 잔뜩 가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주셨던 그 지금 이 평가에서의 그 소비자의 역할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ESG 이 세 개가 자꾸 묶어서 얘기하는데 세 개도 성격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G 같은 경우는 거의 감시자의 역할이 훨씬 강할 거고 E 같은 경우는 참여자도 역할도 있고 이게 역할이 다 다른 역할로 가면서 그걸 같은 한 그 틀에서 그걸 평가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오늘 수학은 환경부랑 소비자가 되게 가까울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알게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많은 의견 계속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